가끔은 생각지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지금 나그네가 그러한데요. 이때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 누가 오는 중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 연락이 없던지라 더 반가웠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오면 사실 마땅하게 먹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는 그는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뭘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그건 허름하고 소탈하고 시골 냄새 물씬 나는 그런 곳에서 자장면 또는 짬뽕을 먹고 싶어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날에 그리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맛있게 먹었다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형, 나 짬뽕 먹고 싶어요. 그 집에서요. 내가 말했지요. 그 집 없어진 것 같던데? 그러자 그가 얼른 설마. 그렇게 우리는 한 곳을 약속 장소로 잡았습니다. 시간 맞추어 미리 가서 기다리겠다는 내 생각이 어긋난 건 어떤 사람이 내 걱정으로 말미암아 전화를 했고 말 나눔이 길어진 바람에 늦게 갔더니 그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짬뽕을 먹고 싶어한 그 집 간판 대신 다른 게 걸려 있었고 그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집을 찾기로 했는데요. 한 집이 있었으나 금일 휴업이라고 서 붙였기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는 거기서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시골 중국집이 없단 걸 알고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퍼뜩 같이 했습니다. 5일장이 열리고 있었고 작은 장터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5일장은 대개 오전이면 장사치들이 판을 거두는데요. 그나마 거기는 더 작은 장터보다는 좀 늦게 하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생선을 파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삼치와 임연수입니다. 지금 거실 앞에 그 남자가 저러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길을 내는 건 최근에 관심을 둔 연료인데요. 저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크기와 굵기만 생각하고서 저게 뭔 모닥불감이 될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 아는 겁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으로 소나무 송진이 굳은 것입니다. 송진이 굳으면 매우 딱딱하고 톱으로
자르기도 쉽지 않을 정도 강도가 셉니다. 그것이 이글이글 불길을 피우고 있고 짬뽕을 먹고 싶어한 그 소탈한 생각을 이루지 못한 남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비해당의 만찬이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생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두 가지도 그의 생각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형이 좋아하는 것이면 나도 좋아요. 무언의 눈길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생선을 좋아하는 나는 반면에 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남이 그걸 먹고 싶어 하면 따라간 적이 있어도 먼저 그걸 먹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나는 익힌 생선은 좋아하되 날 생선은 그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익힌 생선 중에서도 뭐니 해도 맛은 구이입니다. 그것도 연탄불이 아닌 장작에 구운 생선을 두고 말합니다. 좀 엉뚱한 말이지만 몇십 년 전 서울에 살 적 나는 종로의 어느 뒷골목과 청계천의 생선구이 골목을 이따금 들락거리곤 했는데요. 그 두 골목에서 취급한 주종이 삼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생각이 오일장에서 났고 그래서 삼치를 택했다고 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비해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은 여러 번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러나 비해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은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비해당 생활 어언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여기를 고맙게 온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생선을 사서 온 적이 없었고 모두 삼겹살을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한국인은 고기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바깥에서 먹는 육류의 으뜸이 뭐니 해도 돼지고기에서 삼겹살이란 것에는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복잡하던 내 머릿속이 정리되는가 하더니 점점 맑아집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거지요. 어떤 걱정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걱정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걱정에 계속 매달려 혼란스러운 생각에 깊이 빠져들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이리 말하지만 이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어떤 걱정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머리 싸잡아 매고 끙끙 마음을 졸여도 그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이럴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자발적으로 먼저 도움을 청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나의 경우입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가 알아서 먼 길을 온 겁니다. 이럴 때 내 기쁨은 큽니다. 왜 아니 그렇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먼저 이렇게 불쑥 그가 나타났고, 더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비해당 생활에서 처음 하는 날이니까요. 그는 생선만 챙겨서 온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나를 위해 깊이 생각하여 선택한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비해당의 겨울밤입니다. 제법 날씨가 차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밤을 즐깁니다. 소나무 옹이를 태우고 그 열의 온기를 취하려고 그가 즉흥적으로 난로를 만들었고, 그게 단단히 제 몫을 하고요. 석쇠 위에는 삼치와 이면수가 장작에 구워지며 풍기는 구수한 냄새가 더없이 좋은 비해당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그네가 둘째 동생이라고 말하는 서울에서 온 훈입니다. 2020년 1월 11일 이른 아침 비해당에서 부침 하룻밤만 곁에 머물다 간 둘째 훈이를 보내고 섭섭하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정을 내어 첫째를 만나 밥을 사주었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기뻤습니다. 역시 그다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두고 감성으로 무장한 남자라고 합니다.